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또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증 함께 상담 받겠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 원주지부 최순길 연금지급부장 모시고 국민연금 상담합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최순길 연금지급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 관련해서 어떻게 좀 민원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네, 주로 이제 저희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1,000여 분 정도, 네, 예, 그 정도 오시고요. 예. 전화로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1,500건 정도, 예,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국민연금 관련해서 어떤 걸 많이 좀 그렇게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하시는지. 오시는 분들의 대답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 방금 말씀하신 장애 유족연금 요 세 가지 연금 청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납금이나 추납보험료 같은 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을 상담하시고 또 신청 납부하시는 경우, 예, 그런 경우들이 이제 두 번째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연금 수령할 즈음에 이제 어떻게 어떤 예. 방법으로 수령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군요. 자, 오늘은 국민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네, 많은 분들이 관심사항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뭐 누구나 바라시는 거죠. 네. 연금을 좀 많이 받고 싶으신 건데, 국민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좀 상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좀 제가 5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가입 기간을 최대한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납된 보험료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미납된 보험료를 꼭 납부하시고, 세 번째 이제 반납금이라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찾아갔던 보험료를 다시 이제 글자 그대로 반납을 하시는 방법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 추납 보험료라고 그래서 연금 본인 연금 가입 기간 중에 공백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는 방법. 마지막 5번째로 연금이 개시가 되었을 때 연금 받는 것을 좀 뒤로 미뤘다가 받으시는 방법.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네네.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보통 이제 최소 10년은 납부해야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예. 받을 수 있죠. 예. 네. 법상 그 연금 받을 수 있는 최소 요건이 가입 개월 수가 120개월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소 요건일 뿐이고,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20개월에 플러스 알파 이제 더 많이 하십사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국민연금 기본 설계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의 1인당 평균 금액이 52만 3천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적게 받는. 아니, 평균 금액이 예, 1인당 평균 52만 3천 원 정도를 받는데 이 중에서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만 따로 띄어서 통계를 보면 그분들 받는 1인당 평균 금액이 92만 6천 원 정도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0년 이상 받는 분들을 보면 1인당
127만 원을 받으세요. 이 음.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받는 연금액이 또 많아진다. 이렇게 이제 통계에서 보여주고 있죠. 예. 이미 가입은 예전보다 많이 좀 늘었다고 얘기를 네네. 들었는데요. 지금도 계속 어떻습니까? 좀 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입 기간이 길게 하는 거는 어차피 의무 가입 기간이야 누구나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차이가 날 게 없는데 의무 가입 기간이 아닌 분들 전업주부라든가 소득이 없어서 27세 미만의 이제 청년분들은 이제 또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임의 가입으로 임의라는 말의 이제 의미는 쉽게 설명드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니어도 예, 내가 그냥 원해서 음. 연금에 가입하시면 그 기간만큼은 의무 가입 기간에 보태지니까 기간이 좀 늘어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60세 넘으신 분들. 네. 이제 연금에서 60세의 의미는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났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의무 가입 기간은 비록 끝났지만 내가 연금 개시될 때까지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이 있는데 요 기다리는 기간 중에 연금을 계속 납부하시면 그만큼 또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셈이 되죠. 최대 몇 예. 살까지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까? 이미 가입해서 최대 납부할 수 있는 연령대는 70세까지입니다. 아, 70세까지. 예. 직업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네. 다만 이제 그 70세 이전에 대다수 분들이 법정 연령이 돼서 연금이 개시가 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는 그 나이까지 내시는 건 필요가 없으시고 자기 연금 개시되는 연령까지 내시는 게 아마 가장 효율적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때는 65세던데요. 그럼 65세 수령하기 전까지는 수입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네네, 그렇죠. 보통 이제 61세 퇴직을 하고 네네. 한 3년 정도 보통 이제 뭐 연령 출생 연도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58년생 같은 경우는 이제 62세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계시고요. 61년생 같은 경우는 63세에 개시가 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 2024년도가 되는데 콩고 한 2, 3년 예, 한 3년 정도를 네, 더 네. 내시면 네. 그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50%만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직장에서 50% 네, 부담을 네. 하고 근데 퇴직을 하고 나서 그 한 3년 공백 기간에 내가 임의로 더 가입하고 싶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어떻게 좀 책정이 네. 되는지 궁금하네요. 60세가 넘은 분들이 이제 이미 계속으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경우에 직장 근로자분들은 보험료 기준은 본인 직장에서 받는 월급 기준은 여전합니다. 다만 60세까지는 직장 사업주가 이제 절반인 4.5%를 부담을 했죠. 네. 근데 의무 기간이 끝나면 그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직장 근로자분들은 내가 받는 월급의 9%를 전액을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시는 거죠. 퇴직을 했어도 수입은 네. 없지만 직장을 다니시면 이제 자기 월급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런 경우는 자기 월급에 따라서 이제 보험료를 매기는 9%를 거고 하지만 예, 직장이 없는 수입이 경우 없는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 9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장 이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예. 9만 원만. 예. 네. 전 또 종전에 직장 다니던 그 금액을 계속해서 불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 규정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0, 샵 89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제가 시작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네, 맞죠? 벌써 맞습니다. 네. 30년이 예, 넘었네요. 예. 원주에서는 가장 그 장기 수급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장 많이 이제 납입하고 받으시는 분들이 몇 년까지 가능하시고 그렇다면 또 지금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나요?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30년 정도 가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네,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예. 그분들이 보통 수령하시는 금액대가 연기하지 않으시면 한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예, 보통 그 정도
아직은 국민연금이 네. 우리가 주위에서 알고 계시는 뭐 공무원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처럼 그렇게 썩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예. 20년이 이제 92만 6천 원 평균, 30년 이상이 이제 가입 수급권자가 127만 원. 예. 앞서 이제 그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봤을 때는 52만 3천 원. 네네. 예. 요 국민연금은 며칠 날 지급이 됩니까? 연금 지급은 매월 25일입니다. 아, 매월 25일. 25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그 전날에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최대한 길게 가입 기간을 좀 늘리면 늘릴수록 수급 이제 금액이 이제 많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미납류 보험료, 미납보험료, 예, 요거는 어떤 경우에 미납을 좀 유예죠. 미납하고 유예는 좀 다른 상황이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네네. 이제 미납보험료라는 거는 네. 보험료가 고지서가 나갔는데 그거를 뭐 깜빡 잊으셨든 네. 어쨌든 간에 납부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네. 이제 미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미납보험료를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 나중에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국민연금 제도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보면 고지된 보험료는 3년이 지나고 나면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없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거는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받지 못하고 네. 본인이 내고자 해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자격이 상실된다는 얘기인가요? 가입자분의 자격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네. 그 해당 월 보험료가 법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납부를 못 하시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 납부 가입 기간에서 빠지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납부를 하지 않은 보험료는 네. 가입자의 연금을 계산할 때에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만큼 본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되시는 거죠. 소멸시효가 없다고 하면 네. 연체금을 내더라도 천천히 나중에 한꺼번에 내셔도 되는데 연금보험료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3년 안에 납부를 하셔야 되는 이제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이 되면은 자동 네.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뭐 예, 그럼 예. 연체되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겠나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미납되시는 분이라 그러면 네. 항상 본인 보험료에서 3년치만 남아 있게 되겠죠. 가장 오래된 예를 들어서 2017년도 4월분 보험료를 네. 납부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 그게 지난 6월 10일자로 소멸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2017년 5월분 보험료가 계속 미납이라고 하면 7월 10일 다음 달 10일이면 또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미납 보험료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대 보험료의 통합 징수 권한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보험료를 만약에 분할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뭐 분할 납부는 최대 12번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요. 네. 가급적 오래된 것, 달리 말씀드리면 소멸시효가 거의 임박돼 있는 것, 예, 그런 월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렇군요. 그럼 3년까지는 이제 유효하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가상금이라고 합니까? 네, 연체금이라고 연체금을? 합니다. 예, 예. 연체금은 3년 내내 계속 붙어가는 건 아니고요. 네. 법적으로 최대 9%까지 가산을 하는데 이게 일할 계산이 됩니다. 매일매일 연체금이 붙는다는 의미죠. 예, 그래서 납부 기한이 최초 경과되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5월분 보험료면 납부 기한이 6월 10일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6월 10일 지나고 나면 하루에 1000분의 1씩 보험료의 1000분의 1씩 연체금이 최대 3%까지 붙고요. 그다음에 30일이 초가 되면 31일째부터는 3000분의 1씩 해서 전체 연체금이 9%가 붙고 그러면 더 이상 연체금 붙지는 않습니다. 이게 1년, 2년, 3년 연체가 되면 3년치 금액의 9%까지 가상금이 연체 아닙니다. 한 달분 보험료에 한 달분 예. 보험료에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다 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렇다면 이 미납 보험료하고 납부 유예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가요? 미납 보험료는 네.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한다고 의사표시를 했던 경우 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해당 월의 보험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료가 법적으로 고지가 된 거예요. 요 보험료를 납부하세요 하고 징수기관에서 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그걸 안 낸 거는 납부를 안 하신 거니까 미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국민연금에만 있는 고유제도인 납부 예외는 뭔가 하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다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특정 가입자는 특정 기간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법적으로 허락을 해드린 거예요. 그걸 납부 예외라고 합니다. 그럼 납부 예외는 어떤 경우에 가능합니까? 납부 예외는 가장 기본적인 경우가 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예. 소득이 없는 경우는 그분이 비록 연령상으로는 의무 가입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본내 신청에 의해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은 기간이 납부 예외 기간입니다. 그럼 납부 예외 기간은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납부 예외 기간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 실무 처리할 때 납부 예외 기간을 몇 년 줄 거냐 하는 거는 저희 내부 지침상으로는 최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납부 예외를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 다시 납부를 하실 건지 납부 재개라 그러는데 하실 건지 그런 걸 이제 가입자한테 묻게 되죠. 그래서 가입자의 상황 또는 가입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납부 예외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일정 시점에서 다시 납부를 재개하시거나 그렇게 처리가 되죠. 그럼 납부 예외 신청할 때 기간을 정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유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소득이 없어서 납부 예외하시는 경우는요. 보통 저희들이 3년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3년. 예. 그렇지만 그 3년 기간을 설정을 했다고 해서 3년 동안 무조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은 아닌 것이 3년을 납부 예외를 했는데 그분이 그 3년 다 지나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본인 자영업을 시작하셨다거나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국민연금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나 사업장 가입자, 또 유족연금, 장애연금, 또 노령연금 등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국민연금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남편과 25년 살고 작년 10월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현재 나이는 58세이고 정년은 61세입니다. 이혼한 부부도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가능한지 또 언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예, 지금 문의하신 내용은 이제 분할연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네. 분할연금의 법적인 수급 요건은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 요건이 지금 그 질문자 사례의 경우에서 남편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네. 두 분이 같이 혼인 기간이 유지됐던 기간하고 겹치는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 되셔야 돼요. 25년. 그러니까 네, 이제 결혼 생활은 25년인데 이제 남편분의 가입 기간이 말씀 안 하셔서 네. 제가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5년 이상이 되셔야 되고 첫째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남편분의 노령연금이 개시가 되셔야 돼요. 남편분이 지금 58세시라고 그랬으니까 네. 64년생 정도로 본다 그러면 63세가 되시면 이제 노령연금이 개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이 63세. 예, 네. 남편분의 노령연금이 개시가 돼야 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그 분할연금 받으실 수 있는 이 질문자분이 법에 정해진 나이가 되셔야 돼요. 요 세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에서 이제 분할연금이 개시가 되는데 그럼 남편이 63세에 수령을 하게 되면 부인이 뭐 한 5살 정도 어리다. 네. 그랬을 경우 58 부인의 경우는 그러면 부인의 나이가 부인의 나이가 69년생 정도로 가정을 해볼까요? 네네. 그럼 69년생 정도로 가정을 하면 그 부인의 연령이 만 65세가 되셔야 돼요. 남편이 수령할 때 같이 수령하는 네네. 것이 아니고 예. 부인의 나이가 또 수령 나이가 돼야.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에서 그 부인의 분할연금은 이제 법적인 수급권이 발생을 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실무하는 절차를 조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노령연금 청구가 들어오면 네.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혼인관계 증명서라는 호적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네. 이제 그 서류를 받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배우자 관계를 확인해서 부양가족연금이라는 수당을 좀 더 드리는 때 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혼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에 그 이혼 이력을 저희들이 기록을 했다가 그 배우자분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그 배우자분의 어떤 법적 연령이 도달이 되면 저희 공단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분할연금을 신청하시라는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20년이고 본인의 나이는 65년생이라고 다시 문자가. 65년생이시라고요. 네. 65년생이시면 만 64세, 네. 본인이 만 64세가 되셔야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대 50으로 받는 건가요? 네, 그거는 이혼 당시에 요즘은 이혼 합의서에 직접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명기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받느냐 안 받느냐. 예. 네. 별도로 양자 간의 의사 표시가 없다고 하면 5대 5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몇 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몇 년 정도 5년 이상만 되면은 가장 기본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첫째 요건이 5년 이상. 예, 남편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네. 두 분의 혼인 기간 유지됐던 기간에 겹치는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이 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인데 네. 두 분의 혼인 유지됐던 기간으로 겹치는 기간이 15년이다. 그러면 분할연금은 15년에 해당하는 연금을 따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5대 5로 나누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남자의 연금을 여자가 가져가는 형태가 많긴 하지만 네.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 부인이 직장생활 오래 한 경우 여성이 납부한 연금의 절반을 또 남편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겹친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어요. 양자 간에 내 거 주고 상대방 거 가져오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내 거 주고 가져올 수도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네. 부부가 직장 생활을 같이 맞벌이한 경우가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발생이 충분히 가능하고 통상 그런 경우는 양자가 합의해서 서로 안 받는 걸로 하시는 경우. 너는 받고 나는 내 거 받고. 그렇게 또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8950 샵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국민연금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 최순길 연금지급부장 모시고 국민연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반납금 납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연금 수급 연령이 이제 가까워지신 분들이 물론 이제 해당되시는 분만 가능합니다. 요거는 네. 이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인데요. 이제 반납금 글자 그대로 뭘 찾아갔던 걸 이제 도로 내놓으시는 거죠. 사전적 의미는. 그래서 이게 1999년도 이전에 그 연금보험료 본인이 납부했던 걸 한꺼번에 찾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네. 법에서는 반환 일시금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국민연금에서 1999년의 의미는 뭔가 하니 전국민 연금이 시행된 게 1999년도 4월 1일자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국민 연금이 아니었어요. 이제 일부 국민 중에서 국민연금 제도에서 아예 배제된 분들이 계셨다는 의미죠. 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직장을 퇴사하시고 1년이 지나면 내가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예. 지금은 없어진 제도죠. 네. 예, 없어진 제도. 지금은 있습니다만 직장 퇴사 후 1년 지나 드린다는 그 규정, 그 항목이 이제 삭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반환 일시금을 반납을 하시게 되면 그게 내가 받는 연금액을 올리는데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이제 왜 이제 그런 거 하니 이게 국민연금에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인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40년 가입한 사람의 그 40년 동안에 그 사람의 평균 소득 대비해서 그 사람한테 매월 연금을 얼마를 주느냐 그 비율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실무에서 상담을 할 때는 조금 그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지급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년 가입한 사람 A라는 사람의 이분이 40년 동안에 평균 소득을 내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소득 대체율 70%라 그러면 이분이 죽을 때까지 매월 한 달에 70만 원을 드리는 게 소득 대체율이라는 개념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소득 그 국민연금에서 소득 대체율이 그 기간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988년도 처음 시행했을 때 그때 소득 대체율이 70%였어요. 가장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게 199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가 60%고 2008년부터 50%에 시작해서 매년 5%씩 다운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020년도 올해가 이 소득 대체율이 44%입니다. 그러면 이
반납금 납부하시는 대상분들이 대부분 이 돈이 언제 납부하신 돈이냐. 99년 예, 이전. 99년 이전이니까 대부분 소득 대체율 70%에 해당되실 때에 냈던 금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는 사람보다 20% 더 많이 네,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돈을 반납을 하시게 되면 반납한 시점에 소득 대체율로 계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이 최초에 보험료 납부했던 시기 그 시기에 적용되는 소득 대체율로 계산을 해드리기 때문에 본인의 연금 수령액을 올리는 데는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요 반납금인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반환시금 찾아간 이력이 있는 분만 해당이 되시는 거라 그게 조금 좀 제한적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98년 이전에 가입은 했지만 찾아간 금액이 뭐 최근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98년도 이전에 가입은 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찾아가는 사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퇴직 이제 수령 나이가 됐을 경우에 1999년도 이후에는 네. 직장을 퇴사하시고 1년 있다가 찾아가는 그 조항이 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예. 반환 일시금 1년 그 반환 일시금 사례는 1999년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예. 자, 그리고 이 추납 보험료 납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네네. 네. 반납금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반납금이 이제 예전에 본인이 찾아가셨던 금액이 뭐 3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되면 찾아가신 금액만 납부를 하신 게 아니고요. 그 금액이 국민연금 기금에 그대로 쌓여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동안에 이자를 계산해서 이제 반납을 하시게 돼 있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건가요? 금액이 조금 좀 많아질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반납하실 때는 최대 24번까지 분할해서 반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주로 이제 연금 받을 시기가 도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긴 하지만 미리 상담하셔서 본인의 그 반납 액수가 많으면 미리 좀 신청하셔서 분할해서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분할해서 그 납입을 하면서 또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받으면서 뭐 이렇게 그럼 겹치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렇게는 안 내가 연금 개시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게 다 이제 완결이 돼야만 가능하시겠죠. 그렇군요. 그 기간이 또 겹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나이가 좀 있을 때 젊었을 때 최소 미리 분할은 그러니까 반납금 같은 경우 금액이 많으면 좀 미리 신청하시는 게 일시에 내야 되는 목돈의 부담은 덜 수가 있습니다. 네. 꽤 되겠나요? 그런 경우 뭐 몇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사례에 따라서는 1,000만 원, 2천만 원씩 이제 넘은 경우도 있어서 뭐 대출 받아서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원조지사 최순길 연금지급부장 모시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렌즈맨 건설점의 최준 대표 모시고 안경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